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살릴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당했던 한 아이가 한국에 오자 단 사흘 만에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퇴원날 미국 엄마는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말없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이 나라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답죠?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리드입니다. 콜로라도에서 15년간 간호사로 일했죠. 환자를 돌보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한 보험 체계는 제 손바닥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 제이든에게 신경계 질환이 찾아왔을 때 그 자신감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이든이 5살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쓰러져 전신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날부터 하루에 4번씩 발작이 일어났죠. 당연히 MRI 검사를 예약하려 했습니다. 6주 대기 중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미국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고통받는데 6주를 기다리라니요. 더 황당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보험 플랜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현직 간호사인 제가 들은 말이었어요. 제 아이의 생명이 보험 플랜이라는 종이 한 장에 좌우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에선 아이 하나 살리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동료 간호사도 자녀의 암 치료를 위해 30년 모은 집을 팔았어요. 의사들은 냉정하게 말했죠. 치료비가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굳이 치료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사는 제이든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차트만 넘기며 말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검사하는 정비사 같았어요.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만 보는 겁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의사는 매번 달랐어요. 아이의 이름도 기억 못하더군요. 룸 304의 환자 제 아들은 이름이 아닌 방 번호로 불렸습니다. 의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3분 만에 진료를 끝냈죠. 질문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날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제이든이 심한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접수대에서 보험카드를 내밀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뚫어지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아이는 발작으로 몸부림치는데 돈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급처치만 $8,500, 입원하면 하루에 추가로 $3,000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돈 문제는 회계과에 문의하세요. 다음 환자 받아주세요. 의사는 제이든을 잠깐 보더니 인턴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디아제팜 투여하고 상태 지켜봐. 보호자에게는 최악의 상황도 설명해. 그리고 저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죠. 신경계 손상이 진행 중입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비싼 치료란 걸 아셔야.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갑을 낀 채 기계적으로 일하죠. 제이든이 울어도 곧 끝납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황급히 나갔어요. 어느 날은 제이든이 주사 바늘이 무서워 울자 간호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진정시키고 오세요. 저희는 바빠요. 저도 간호사로 일하며 바빴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게 환자를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암 치료를 받는 아이의 아버지는 집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소아당뇨 아이의 어머니는 인슐린값 때문에 2개의 직장을 갖게 됐다고요.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아니라 돈을 치료하는 시스템이라는 농담이 나왔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병원비 청구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50,000, $80,000. 이건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장의 종이에 적힌 숫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기세였죠. 밤마다 청구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결국 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해 이혼까지 했습니다. 미국에선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지원이 더 많거든요. 톰과 저는 법정에서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함께한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이혼한다고 했지만
그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무심하게 이혼 증명서에 도장을 찍었죠. 다음 사건.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어요. 그래도 부족했죠. 결국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썼습니다. 30년 동안 갚아야 할 빚이었어요. 매일 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희망이었던 약물 치료마저 실패했어요. 병원에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호스피스를 고려해보세요. 의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제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라던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 숫자가 중요한 나라. 의사는 치료사가 아니라 비즈니스맨이었고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었죠. 그 시스템 안에서 제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메디컬 코리아. 웃기지 마세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죠. 의료 선진국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절박함이 저를 인터넷 검색으로 이끌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MRI 보유량 1위, CT 보유량 2위더군요. 미국보다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미국에서 6주 걸리는 MRI 예약이 한국에선 당일 가능하다니. 외국인 환자들의 후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 이름을 기억합니다. 간호사들이 실제로 돌봐줍니다. 치료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니 믿기 어려웠죠. 미국은 기계적으로 정확했지만 한국은 사람을 기억해주는 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인데 실패하면 정말 끝이다. 남은 신용카드 한도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 맞나? 너무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미국 공항은 항상 시끄럽고 혼잡한데 이곳은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했죠. 최첨단 시설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장에서 제이든이 갑자기 피곤해 보였어요. 휠체어가 필요했죠. 미국이었다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항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즉시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서류도 보증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택시기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제이든을 보더니 트렁크를 직접 들어주며 환자분이시죠? 조심히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한국어였지만 그 진심 어린 배려는 언어를 초월했습니다. 미국에선 택시기사가 짐도 안 들어주는데 여기선 환자를 모신다고. 미국 공항에선 내 짐 잃어버렸다고 따졌더니 돌아온 말이 그건 당신 책임이었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희망이 보였어요. 서울의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외국인 진료센터는 미국 병원과 달랐어요. 유리 칸막이도 없었고 높은 카운터로 환자를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접수 직원은 밝게 웃으며 엘리자베스 씨, 어서 오세요라고 제 이름을 불렀죠. 전화로 한번 예약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접수부터 진료실 안내까지 단 15분. 미국에선 3시간을 기다려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라는 말만 들었는데 진료실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부터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제이든의 눈을 보며 손을 잡았어요. 안녕, 제이든. 많이 아팠지?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이를 환자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봅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희망을 주다니요? 더구나 검사 전에 말이죠. 의사는 제이든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평소 생활 습관까지 물었습니다. 마치 오랜 가족 주치의처럼 대해주었어요. 복도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 기술, 세계 최고 의료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진짜 의료 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미국에선 아직 승인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한국에서는 임상 3상까지 완료됐습니다. 의사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보다 앞선 의료기술이라니. 그는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재활치료와 신경재생요법, 감각통합훈련이 통합된 방식이었죠. 이 치료법은 한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에선 FDA 승인 절차가 너무 길어서 5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의사의 말에 놀랐어요. 한국이 의료기술에서 미국을 앞서다니. 그는 태블릿으로 치료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디지털화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드나요? 미국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미국에선 절대 들을 수 없던 위로였어요. 미국에선 치료 전에 항상 보험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 부담금은 얼마까지 가능하신가요? 부터 물었거든요. 놀라운 건 의료 장비였습니다.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간호사가 말하더군요. 이 장비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쓰던 것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습니다. 치료 3일째, 제이든의 경련 횟수가 확 줄었어요. 미국에서 몇 개월 동안 시도해도 안 되던 일이 단 3일 만에. 의사는 예상보다 빠르네요라며 웃었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희망을 너무 갖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한국 의사는 희망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죠. 3주 입원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이든이 처음으로 의자에서 스스로 일어났어요. 엄마, 봐. 아이의 목소리에 달려갔죠. 혼자 서 있는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제이든이 해냈네요. 아주 용감한 친구예요. 퇴원 절차를 밟으러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미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진료비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던 그 순간들. 빚 독촉 전화, 거절당한 보험 청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이 다시 밀려왔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르겠지? 하는 희망과 이제 현실의 벽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뒤섞였죠. 미국에서라면 3주 입원과 이런 특수치료는 최소 18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억은 넘을 텐데. 수납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제이든 많이 좋아지셨죠? 정말 다행이에요. 그 미소가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선 병원 수납 직원이 환자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다행이라니. 돈 계산하는 사람이 왜 제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빚을 져야 하나.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숫자를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착각인가 싶었죠. 47,000원 이게 전부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앞에 0이 몇 개 빠진 건 아닐까? 혹은 이건 일부 금액이고 나머지는 따로 청구되는 건가? 수납 직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이에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보험 덕분에 대부분의 비용이 커버됐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니 약 45달러였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18만 달러라던 치료가 겨우 45달러라니. 그동안 집이 경매에 넘어갈까 무서워 잠 못 이루던 제가 식당에서 저녁 한 끼값보다 적은 돈으로 아이의 생명을 구했다니. 2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본 모든 불공정한 장면들, 치료비 때문에 고통받던 환자들의 얼굴, 그리고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절망적인 순간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납 직원은 물을 가져다 주었고 안내 데스크에서는 누군가 의사를 부르고 있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명세서를 꼭 쥔 채 흐느낄 뿐이었죠. 어떤 직원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제이든이 좋아졌잖아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치료를 받으면 집을 팔아도 모자라요.
저는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했는데 직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수납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의료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하지 않아요. 미국에선 18만 달러, 한국에선 45달러. 4,000배 차이였습니다. 숫자의 차이를 넘어 철학의 차이였어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던 거지?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신화가 눈앞에서 무너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미국 의료 시스템 안에서 일하며 눈치채지 못했던, 아니 애써 무시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잘못된 시스템의 일부였던 겁니다. 한참을 진정시킨 후 간신히 일어났어요. 직원들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며 로비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치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기본권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라 불렀을까요? 제이든의 회복은 날이 갈수록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격려는 거의 사라졌고 밝은 웃음을 되찾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미국행 비행기 표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제이드는 서울의 외국인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놀라운 건 학교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보건교사가 제이든의 상태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학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엄마, 여기 선생님들은 내가 아플 때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이든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몰랐어요. 저는 해외 환자 의료지원센터에서 통역 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외국인들을 만났어요. 캐나다인, 영국인, 호주인. 놀랍게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죠.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 미국에 있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집을 팔고도 아이를 못 살렸지만 한국은 제게 집보다 더 큰 걸 주었어요. 희망입니다. 제이든이 웃으며 학교에 다니는 모습은 그 어떤 집보다 값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어요. 왜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돈보다 생명을 먼저 봐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이 나라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만 저는 코리안 드림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기술은 발전했는데 인간미는 잃지 않은 나라. 그런 곳이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제이드는 이제 한국어도 유창해졌습니다. 태권도도 배우고 케이팝도 좋아하게 됐어요. 가끔 미국 친구들에게 화상통화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랑합니다. 여기선 병원에 가도 무섭지 않아. 미국의 동료들은 믿지 않아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저는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어제는 동네 의원의 감기약을 타러 갔어요. 의사가 제이든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친구 많이 좋아졌네. 그 따뜻함이 약보다 더 큰 치유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서울의 아파트 창문을 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계 최고의 통신망, 가장 안전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의료 시스템. 제가 찾은 새로운 고향입니다. 돈이 아닌 생명이 우선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세상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